식품회사에 다닐 당시 사기업은 안정적이지 않아 오래 다니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경력을 살리면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나 찾아보다가 식품위생직 공무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대박열림고시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모든 합격 수기에 합격자의 수험 번호가 기재된 것을 보고 합격 수기에 신뢰가 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사와 공부를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강의 수가 너무 많지 않은 학원을 찾았고, 대박열림은 강의 수도 적당했습니다. 그리고 샘플 강의를 들어보니 교수님들의 강의 스타일이 저와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배수진 교수님의 화학 수업은 화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탄하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화학 공부를 포기했던 화포자였기 때문에 화학 과목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배수진 교수님의 기초 강의부터 모의고사 강의까지 모든 강의를 수강하면서 점점 저의 화학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신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회사와 공부를 병행했을 당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여 개념 강의를 소홀히 하고 기출 위주로 공부하고 시험을 보았다가 항상 기본적인 개념 문제를 틀려 아깝게 시험에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계기로 저는 개념 강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수진 교수님께서는 수업 중간중간에 기본 개념의 중요성과 개념 교재 내 문제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강조해 주셔서 개념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개념 교재에 있는 문제와 기출 및 단원별 문제를 4번 정도 반복적으로 풀어보았고, 그 중에서 잘 안 풀리는 문제는 10번 이상씩 풀어보면서 풀이를 까먹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식품위생은 김지연 교수님의 강의만 잘 따라오신다면 식품위생 과목에서 고득점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연 교수님의 강의 스타일과 목소리가 저와 잘 맞아 수업에 집중을 잘할 수 있었고, 개념서뿐만 아니라 추가로 제공되는 프린트를 통해 빈틈없이 강의를 해주셔서 작년 시험에서는 95점, 이번 시험에서는 100점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OX 문제와 개념 교재 내 문제가 복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단원의 개념 강의를 다 듣고 나서 해당 단원의 OX 문제와 교재 내 문제를 풀면서 복습했고, 복습하며 자연스럽게 암기도 되었습니다. 최신 기출 문제가 모두 포함된 퀄리티 높은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 수 있었고, 함정 문제에 넘어가지 않도록 강의를 해주셔서 문제를 풀 때 실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독소 이름, 기생충 이름, 잔류농약 이름과 생균 백신, 사균 백신의 종류 등 이름이 헷갈리는 것들은 어머니와 함께 수도 없이 반복해가면서 복습하고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렵진 않지만 안 보고 가면 맞출 수 없는 식품위생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해썹의 용어 정의를 수없이 읽으면서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경영 교수님의 식품미생물 강의를 들으면 저절로 복습이 되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미생물 과목은 외워야 할 미생물 이름이 너무나 많고 어려워서 공부 시작하기 전부터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경영 교수님의 강의는 이전 수업 내용을 항상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강의를 듣기만 해도 머릿속에서 개념들이 정리가 되고 암기가 저절로 되어 재미를 느끼면서 미생물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함정을 넣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지도 설명해 주셔서 문제를 풀 때 함정에 넘어가지 않는 연습을 충분히 하고 시험을 보았고, 그 결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책을 풀어보는 것보다는 이경영 교수님의 개념 강의부터 모의고사 강의까지 교수님만 믿고 강의를 듣는다면 고득점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생물 공부를 할 때 세균, 곰팡이, 효모 단원을 중점적으로 공부했고, 그 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단원인 효모 단원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효모 단원의 이론 프린트를 반복해서 보고 문제풀이를 하면서 효모 이름에 익숙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외우고 넘어가기보다는 우선 암기가 안 되어 있더라도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고 다시 그 단원으로 돌아왔을 때 추가로 암기하는 방법으로 회독을 빠르게 하면서 회독수를 늘려가며
암기가 저절로 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화학 공부 방법은 문제풀이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고 안 풀리는 문제는 개념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와 관련된 개념 정리를 다시 한 뒤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풀이 강의를 듣고 나서 놓쳤던 부분은 꼼꼼하게 필기했고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식품위생학, 식품미생물 공부 방법은 시험 직전까지 매일매일 식품위생학과 식품미생물 공부한 부분을 어머니께 설명해 드렸고 어머니께서도 외울 정도로 매일 복습했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이 지겨울 땐 가족들에게 설명하면서 공부한다면 좀 더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제풀이를 복습할 때는 홀수번 먼저 풀고 짝수번을 풀면서 회독을 빠르게 돌려 공부가 지겨워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면접 준비는 학원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를 워드 파일에 모두 옮겨 적고 답변을 달아서 가족들, 친구들, 스터디원분들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5분 스피치와 사전조사서에 자신이 없어서 스피치 학원에 다녔습니다. 학원에서 꾸려준 스터디원분들과 스터디 카페를 가거나 화상통화를 통해서 면접 스터디를 했고 20년도부터 22년까지 기출되었던 주제로 5분 스피치와 사전조사서를 각자 작성한 다음 돌아가면서 수없이 발표를 하면서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5분 스피치 주제로 어떤 것이 나올지 몰라서 매일매일 시사 뉴스를 챙겨보았고 특히 식품과 관련된 뉴스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스터디를 안 할 생각이었지만 학원에서 꾸려준 스터디원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면접 스터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의 모의 면접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면접을 보는 것처럼 5분 스피치와 사전조사서를 먼저 작성하고 면접을 진행했고 모의 면접을 통해 저의 부족한 부분도 알게 되고 자신감도 갖게 해주셔서 실제 면접을 볼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번에 떨어지면 공무원 공부를 포기할 생각이었고 마지막 시험이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는 공부를 더 이상 안 할 거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보자고 생각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지치지 않기 위해 1월까지만 일주일에 한 번 쉬고 2월부터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한 다음 공부를 마치고 집에 와서는 보고 싶은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등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한 자신에게 보상을 확실하게 주면서 슬럼프가 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번 시험을 준비할 때 마지막 시험이라는 생각으로 공부했고 떨어지더라도 미련이나 후회가 생기지 않게끔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가 따라주었습니다. 식품위생 직렬이 워낙 소수를 채용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매우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한 명을 뽑더라도 그 한 명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 힘내세요.